거의 시작하고 다시 해야겠다. 띵. 예. 3월 8일 오늘의 종목 정리입니다. 자, 코스피 2622선으로 2600선 이탈하는 지경까지 지금 온 상태이기 때문에 2600선을 이탈하게 되면 갑자기 빠르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리는 것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2400, 2200 거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리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더 내리게 되면 급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서서히 내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내린다라고 하면 이제 슬슬 매수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내릴 데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얘가 뭐 2000선까지 내려간다 이러면 차 파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끌어오셔도 돼요. 예, 지금 그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가지는 완전 땡큐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오히려 2600선이 이탈하게 되면 조금 비중을 줄여놓자. 네, 장기 추세선으로 보자면 이 추세선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은 없어요. 결국에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낙폭이 컸다 그러면 또 반등하고 너무 컸다 그러면 또 내려오고 항상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2600선이라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성장을 한 거면은 각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고 만약에 내린다 그래도 2200선이 제한적인 하락폭이다. 근데 지금 환율이 1237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어제였나요? 어제도 금융당국에서 와 이거 이제 개입해야겠는데 너무 높아. 경고 좀 한다. 알아서 좀 내려가라. 아니면 개입하겠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해놓은 구두 경고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 그러고 환율이 너무 높은데 이러면 이제 조금 내려가겠죠. 지난번에도 한 10년 주기로 했을 때 2012년부터 현재까지 환율이 1250원을 넘어간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지금 넘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선 코앞인데 대선도 이제 끝나고 그러면 이제 좀 전국이 안정이 되겠죠. 자, 오늘 순위를 좀 보면은 뭐 어제와 이어서 니켈 가격과 아이언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요. 1등, 그러니까 저거를 제외하면 이제 1등은 오늘 신풍제약이 좀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 치료제를 동일제약이었나요? 거기랑 같이 이제 개발하겠다. 그래서 임상 들어간다. 예, 그래가지고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워낙에 많이 내렸었죠. 주가가 한참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거래량 만들고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게 아마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저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지금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도도 못하고 아마 좀 전전긍긍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 막 올라가면서 광물 자원 올라가니까 광물 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좀 올랐고 그리고 ICK가 이벤트가 있었는데 ICK가 뭐였지? ICK가 미국 결제사 파이서브랑 탭투페이 서비스를 계약했다. 그래서 근데 그 결제사가 이제 미국 카드 결제의 50% 정도 점유율을 한다 그래요. 우리로 치면 뭐 신한카드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제휴를 같이 했다. 이제 그런 거고. 뭐 이거는 아이언 선물은 뭐 같은 얘기고. 그리고 KCT는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화폐 관련 발행 관련해서 행정명령 가능성이 있다. 예, 그것 때문에 올랐고, 뭐 이거는 원래 이제 키오스크 관련 테마죠.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이벤트가 나올 때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오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푸른 기술이랑 그리고 뭐 한네트, 뭐 로지시스 뭐 다 같은 테마죠. 근데 이 종목은 그 리디노미네이션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0원이라는 화폐가 너무 이제 크니까 그거를 뭐 공 하나 띄자. 그래서 100원, 100원 지금은 1,000원이 100원 역할 하자 아니면 이제 달러랑 동일하게 맞추자 해서 공 3개 떼버리자. 나머지는 뭐 달러 말고 밑에 뭐 화폐로 이렇게 하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인데 한창 한 해 만에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쏙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기상사는 다른 종목들은 이제 다 상장 폐기 위기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 거래 정지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 재개가 됐는데 설마 거래 재개 시켜놓고 다시 거래 정지시켜? 이럴 가능성은 좀 적죠. 근데 이제 거래소도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정지시킨 거 풀어놓고 다시 정지해?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상장피지 시즌이 가까워져 오니까 수혜를 조금 받은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마지막 바이오니아는 탈모 화장품 독일 더마테스트 엑설런트를 획득하면서 안정성을 재입증했다. 또뭐 그냥 테마주로 그냥 묶었죠. 이제 시가총액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특히 이제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바이오니아는 1조가 넘네요. 그러니까 뭐 세기상사 뭐 이런 거는 뭐 500억 이런 거밖에 안 되고 뭐 KCT 이런 것도 1,000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 급등락을 좀 반복한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예외지만 바이오니아랑 이건 좀 다른 케이스지만.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지도를 보면 사실상 그냥 전 종목이 다 내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프실 텐데, 뭐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마 오늘 장 초반에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거였었죠. 오늘 1%대 하락을 하게 되면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거봐 오르지 거봐 내리지를 또 잠깐 해봐야 되니까. 어, 그래도 오늘 마음은 편하실 거예요. 내일 대선이니까. 물론 좀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조금 긴장이 되실 수는 있지만, 여튼 장 초반에 이미 한번 얻어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유지가 쭉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1%대로 출발하게, 아까 오전 일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다우가 2.3%, 뭐 다우, 아니, 나스닥 종합이 3.6%, 3%나 밀렸다면 굉장히 많이 밀린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9% 밀렸고, 뭐 나스닥 100도 3.75%, 어때 되게 많이 내렸어요. S&P 500도 2.9% 밀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우려가 될 만한 것은 장 초반에 급락하면 어쩌지? 라는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에서 3% 정도 이제 하락 출발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장이 내리고 나서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다가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m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00m 달리기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번 주자가 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자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근데 첫 번째 주자는 가다가 자빠져. 그렇다고 두 번째 주자가 하다가 자빠진다.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자는 뭐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다시 또 간다. 그래서 미국이 내린다고 우리가 반드시 내린다는 아니지만 장 초반엔 영향을 받겠죠. 계주를 뒤에 있는 사람이 막 오다가 나한테 건네주기 직전에 자빠졌어. 그러면 걔한테 뛰어가서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사인 드린 것이 8시 7분에 드렸는데 운 좋게 1%대 출발하면 조금 줄이시라. 그러니까 다 파는 건 아니더라도 뭐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이라도 조금 줄여놓는 게 좋지 않겠나. 가지치기를 좀 하시는 게. 그러고 나서 지금 지수가 2600선 2600선을 이탈을 한 해 만에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갈 때는 2700선을 넘을 때는 추매를 시작하시고 2750선이 넘어갈 때 이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약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달랑달랑 약간 좀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지금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계획보다는 반대로 2600선이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내가 뭐 주식을 한 300만 원 하고 있는데 뭐 그나마 그 와중에도 한 100만 원 팔아서 한 200만 원 가지고 있어. 그럼 그냥 끌고 가는 거고. 근데 뭐 내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데 지금 뭐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하는데 2,500만 원에 넣어놨어요. 500만 원 현금 있는데 500만 원이나 있을까? 한 300만 원 있다고 치자. 그래서 2,700만 원 주식으로 넣어놨어요. 3천만 원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다면은 다 잃어버리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조금 자르시라. 그러니까 뭐 3천만 원, 2,700만 원 다 들어갔다고 그러면 한 종목당 뭐 500만 원, 뭐 어떤 거는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200씩이라도 조금 줄여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드리는 가이드일 뿐 본인이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600이다, 2,700이다 계속 사인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 여기였나요? 저 위였나? 하여튼 저는 계속 사인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뭐 3,100 이탈하면 줄이세요. 3,000 이탈하면 조금 줄이세요. 뭐 얼마 이탈하면 줄이세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못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인데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라고 내가 프로그래밍을 딱 해놨어. 얼마 이하로 가면 if then 거기서 컷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안 했어? 그럼 거기서 또 디버깅 걸어놓고 다시 또 컷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얘기를 뭐 10번이든 30번이든 100번이든 얘기도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럼에도 지금 현재 버전으로 다시 설명한다. 10번이라도 더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도 할 수 있어.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2600선 이탈을 하면 조금 줄여보시면 어떻겠나?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서 만약에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 2200선 온다? 와, 이러면 기회예요. 2200선이 오게 되면 어제 제가 훈련소에다가는 조금 더 위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0선, 2400선 와? 그럼 이제 마이너스 통장 슬슬 쓰셔도 돼요. 그리고 2300에서 2200선 와? 그럼 차를 파셔야지. 지금 차를 끌고 다녀?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2000이나 1800
집을 파세요. 그냥 나와. 진짜 집을 팔고 나와서 저기 서울역 광장에서 다 같이 모이자. 어디에서 자면은 제일 저기 따뜻할까? 그래서 이제 박스 제가 저기 불출해 드릴 테니까 박스 집 팔아가지고 왜 전에 왜 집 팔아가지고 네덜란드 그 네덜란드 분이셨나요? 집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뭐 대박 났지.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지. 우리나라 증시가 2천까지 내려와? 전쟁 났어?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집을 파셔도 돼. 전세로 옮기세요. 월세로 바꾸든지. 뭐 우자고 하는 얘기고 여튼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2600선 이탈하게 되면 비중 조금이라도 줄이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병원에 가야 돼가지고 약이 떨어졌어요. 자, 오늘 시장이 좀 중요한데 저희가 지지난주 계속 이제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 기관이랑 외인이 레버리지를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올라가는 것에 계속 베팅을 해주네? 그러면 올라가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그걸 홀딱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뭐냐면 얘네가 설마 이거를 사놓고 여기서 손절을 해? 예, 이게 이제 개인과 기관의 차이, 거래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은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샀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해. 그럼 100만 원을 팔았어. 그럼 10%가 올랐어. 그러면 10만 원 번 거잖아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가능한데, 이건 개인이니까 가능한 거. 왜? 호가창 여기 이거 들어갔을 때 내가 100만 원 이게 산 거, 여기 100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주 걸려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백억,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거래를 못 하겠죠. 내가 여기서 사잖아요. 그러면 사는 순간 내가 사서 이미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은 여기서 사서 평균 단가가 여기지만 기관이나 외인은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블록딜을 하지 않는 이상 사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여기가 돼버려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매도를 해? 그러면 또 매도한 가격은 여기가 됩니다. 그럼 손해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좀 더 다양하게, 좀 다이나믹한 등락이 필요해요. 여기서 팔고 공매도를 쳐. 그 주가가 내려가.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사고,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 여기서 공매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 등락이 커야겠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처럼 이렇게 조금씩 이런 식으로 움직여. 그럼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신흥국 이런 데다 투자하기에는 등락폭이 큰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좀 수급이 좀 약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튼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공매도를 제외하고 수익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자기가 매수를 하는 동안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더 매수해. 더 매수해. 더 매수해.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거래량 자체를 여기서 좀 주력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는 최대한 거래량을 쬐끄맣게 만들어야겠지. 그래야 평균 단가가 여기 정도 형성될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얘들이 사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겠죠? 첫 번째 거래량이 들어온 거 요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네들 평균 단가랑 맞춰서. 그래서 왜 흔히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여기가 무릎인가? 그러고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무릎인가 보다. 무릎이겠지?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게 더 올라가니까 여기가 무릎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얘네가 처음 매수를 한 자리 거기가 무릎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충분히 많이 올라간 자리 거래량이 다시 나오는 자리 거기를 어깨라고 생각하고 파셔야죠. 그렇다면 개인은 얘들이 팔기 시작하는 첫 번째 거래량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미리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이런 장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인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돼요. 외국인은 이렇게 못 하거든요. 기관도 그렇고. 얘들은 다 팔고 나면은 결국에는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들이 팔면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여기까지 또 내려오게 된다. 실제로 수익 내는 것은 아까 사실 산 건 여기서부터 샀고 매도를 시작한 건 여기서부터 했는데 평균 단가는 여기고 매도가 끝난 건 여기다. 그러면 실제 수익은 요거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라오고 나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띄워야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 한 5%에서 10%밖에 안 된다? 이건 개인은 가능해요. 개인은 요거 사가지고 요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파는 게 가능하지. 근데 수백억을 샀는데 5%에서 10%밖에 못 올리고 내렸다? 이러면은 본전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본전도 어렵고 거의 손절한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주고 있느냐?
지금 저희가 요거 빵 셔틀을 지금 오픈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관회인 추적 실시간 요거 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요 자리를 포착해서 드리는 거예요. 매수를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매도를 뭐 5%에서 해도 되고 10%에서 해도 되고 30%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거래량 공부를 조금 해서 거래량이 좀 나오는 자리에서 판다든가, 이평선이 깨지는 자리에서 판다든가, 아니면 기관이나 외인이 파는 자리에서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파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딩을 이걸 드릴 때는 종목을 15% 정도 올라가면 저희가 그냥 성공 이러고서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15% 이상 되면은 그냥 파셔도 상관없다. 오늘 같은 경우 삼만 네트워크스가 장중에 16%인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이제 오늘은 제외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현재 여기에 실시간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종목들은 현재 우리가 포착했었던 가격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CI로 한번 예를 들어드리면, 얘가 잠깐 딴 데로 새는데, OCI로 예를 들어드리면 얘가 가격이 10만 4,5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10만 4,500원 위에 있다? 그러면 그냥 대충 사도 된다. 왜? 기관이랑 외인이 상가격이 10만 4,500원이니까. 그래서 10만 4,500원을 여기다 기준 가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손절도 당연히 10만 4,500원 잡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 한 10만 4,000원, 10만 3,000원 이런 쪽으로 세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여튼 요 가격을 손절가와 매수가, 매도가 동시에 활용하시면 된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쭉 해드리냐면, 현재 지금 레버리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얘네가 사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사놓고 손절을 했어요. 지금 보면 실제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구간이 안 나와요. 6%밖에 못 오르고 실제 오른 게 지금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고서 팔기 시작한다면 이거 얘네가 지금 매도로 바꾸면서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를 하고 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걸 또 뭘로 해칭하고 있느냐? 선물 인버스를 사서 선물 쪽에도 지금 포지션을 매도 쪽으로 잡아놓고 선물 인버스도 같이 해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월 8일 기준으로는 그래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그래서 오늘 기관이 매수를 좀 한 종목이 셀트리온이 이제 워낙에 많이 내렸으니까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고, 셀트리온이 망했습니까? 이것도 지금 엄청 싸죠. 굉장히 지금 주가가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거 지금 PER이 예전이야 막 100배, 200배 막 그랬다지만 지금 뭐 20배까지 내려와요. 21년 이제 확정 지으면 30배로 나올 텐데 굉장히 저렴하다. 얼마 전에 이제 회계부정 그 사건 때문에 한번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가 폭락을 했는데 이제 싸다라고 생각해서 연기금에 매도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다시 또 매수세로 좀 조금 돌아섰습니다. 근데 워낙에 23조나 되는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를 추적해서 좀 거래를 하려면 그래도 조금 더 사줘야 돼요. 그래도 한 1,000억 정도는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인제서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매수세가 조금 더 붙고 1,000억이 좀 된다든가, 아니면 골든크로스로 아예 완벽하게 한 17만 원대에서 18만 원대 넘어올 때 그쯤에 사시면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내가 현재 셀트리온에 물려 있다? 그렇다면 전저점 스탑 잡고 지금 추매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 거래량이 있으니까 아마 분명히 여기 어떻게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 되셨을 거고, 그냥 한참 막 붐 일고 그냥 분위기 좋고 막 이럴 때 사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정말 약간 기네스북에 좀 등재를 해야 될 정도로 내가 좀 많이 불려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60%에서 65%? 70%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65%? 만약 그 정도 됐다라고 하면 지금 좀 한번 추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워낙에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래량이 없으면 그냥 아예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거래량 여기랑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매를 하신다 그러면 14만 5천 원 정도 스탑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 반등이라도 좀 나오면 거기서 비중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도 매수세가 조금 붙었는데 진짜 적어요. 이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매수를 했다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매수한 것이 인버스 쪽에서 매수세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는 인버스가 조금 더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근데 곱하기 2니까 오래 보진 않은 것 같고 아마도 좀 단타로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쪽도 매수세가 있는데 역시 시총 대비를 해서는 좀 크지 않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한국전력한테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 그리고 원자력 안 하겠다. 그런 와중에 전기료는 현실화 시켜주지 못하겠다. 그리고 또 선거 앞두고 있고 또 총선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기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악재였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현 정부에서 원자력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그래도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진 않겠다. 그냥 그 정도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냥 막 엄청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LG이노텍은 어제도 말씀드린 그 애플 행사죠. 오늘 밤 새벽 3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3월 8일인데 저희로 치면 이제 대선 날,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애플 이제 발표가 있는데 아마도 아이폰은 SE3가 나올 거고 이제 평소보다 $100 싸게 판다라고 해서 아마도 보급형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가 드디어 나오죠. 2020년에 발표를 했었던 에어 4의 후속작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M1 칩이 들어가진 않고 아마도 A15 칩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의 좀 확장된 버전일 것 같다. 그리고 추가로 XR이죠. 예, 올 연말에 이제 발표할 예정인 AR 플러스 VR 제품이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너무 비싸. 애플자 들어가지고 그런가. 근데 여튼 그것도 살짝 운을 띄우지 않을까? 예, 그 정도로 좀 기대가 되는 발표 행사입니다. 밤새가지고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내일 아침에 그냥 어떤 얘기가 있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노텍은 뭐 다른 이벤트들도 있지만, 현재 지금 그것 때문에도 오늘은 좀 매수세가 조금 붙었다. 왜냐면 애플 쪽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매수세 조금 있었던 것이 이제 현대 오토에버. 오늘 1.2% 정도인데 이것도 시총 대 3조 정도 되는 시총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매수세가 좀 더 붙는 걸 보고 그러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시젠,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이제 게임 회사는 뭐 바이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현재 25, 21, 저 요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인스타에도 올려드렸죠. 뭐 명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이제 지리산을 보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퀄리티가 좋다. 그리고 웹툰이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웹툰 작가님들이 되게 퀄리티가 좋죠. 그래서 드라마들도 되게 재밌다.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또 개봉했었던 소년 재판? 그 이제 촉법 소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적인 또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 우리 혜수 누님이 또 하시니까 많은 관심 갖고 한번 보십시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지도 않아요. 요거 정도? 요거 정도. 그래서 요거는 매수를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93,000원 정도 넘어가면 다시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그 저기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말을 버벅거리게 되는데 뭐 메타버스, 뭐 NFT, 뭐 요새 그냥 또 관심 싹 죽었죠. 뭐 NFT 뭐 사면은 뭐 그냥 뭐 대박이 나네, 뭐 또 그러고 막 메타버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쏙 들어갔잖아요 요새. 근데 지금 OTT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지금 충분히 많이 이런 것들을 좀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플랫폼도 플랫폼이지만 콘텐츠 회사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안드로이드 마켓이 만약에 하나만 딱 있었다. 옛날에 이제 앱스토어 하나가 있었을 때는 앱스토어에다 등록해야지만 되는 거였잖아요. 그 수수료 비싸게 했었다면. 물론 지금도 안드로이드가 수수료가 비싸긴 하지만 안드로이드랑 애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시장이 양분됐잖아요. 안드로이드도 지금 15%인가로 조금 수수료가 떨어진 것 같던데. 근데 여튼 그렇게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발자들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처럼 OTT도 넷플릭스 아니면 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웨이브 그리고 얼마 전에 밥살 사주는 예쁜 누나가 중국에서 이제 저기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탑 10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계속 이제 컨텐츠를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 어차피 받을 거면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이거 돈 내고 봐라 이렇게 하면은 중국 인구도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이득이다. 실제 그 중에서도 뭐 어떤 뭐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말고 대장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CJ ENM이라든가 물론 주가는 내리고 있지만 ENM이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이런 좀 대형 회사들 그리고 실제 많이 만드는 J 콘텐츠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뭐 지금은 내리지만 어떤 관심을 가지려면 이런 종목으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지금 뭐 다른 종목들 다 팔고 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93,000원 정도 넘어가면 이런 종목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맥스트가 지금 유증 일정 중이라서 어제도 한
15% 올랐고 오늘도 한 8%.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보고서 화면을 저장한 게 맥스트라 방송을 항상 열 때마다 맥스트가 떠 있었는데 그거 뭐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여튼 권리락 이후에 급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51선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거래할 타이밍은 아니고 한 번 더 갈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지금 거래하시는 건 조금 무리입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비슷한 종목들 많아요. 예,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리포트 서머리 쪽을 보면 주력으로 오늘 많이 나왔었던 리포트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이 떠 있는 거 그런 거 좀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딱 보면 한눈에도 쏙 들어오는 게 코스맥스다.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야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뭐 대략적인 리포트 그냥 서머리 내용만 그냥 보시면 차별적인 중국 실적의 양면성 그리고 견조한 실적 2022년에도 이어질 것. 근데 아무래도 이제 ODM 회사다 보니까 직접 뭐 만들어서 파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좀 적죠. 그리고 화장품 시장 내 경쟁력은 우수하다. 화장품에서 고른다고 하면 코스맥스 아니면은 뭐 한국 콜마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한국 화장품 제조는 좀 작은 회사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조금 약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맥스도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리포트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30년 차 그룹의 연결 매출 1.8조 원 상회 전망. 중국이 다 했다. 뭐 중국 쪽에서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의 부진을 덮고도 중국의 빛나는 없죠. 뭐 제목만 다 딴 거니까 들어가서 꼭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 어제랑 그제였나요? 리포트가 은행 쪽과 보험 쪽 리포트가 쏟아져서 나오기는 했는데 내용을 쭉 다 보니까 리포트 자체가 많기는 하는데 이건 꼭 사야 돼. 이 정도의 온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도 살짝 밀리고 있어요. 근데 리포트는 너무 좋다고 막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하락 추세가 좀 벗어나고 이평선 조금 돌파를 할 때 고럴 때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한지주 쪽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완전히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 삼성화재나 뭐 삼성생명 보험 쪽에서도 계속 나오고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삼성생명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다 올려드린 눈썰매처럼 요거라도 좀 넘으면 하자. 골든크로스 좀 나왔을 때 그래서 만약에 뭐 삼성생명이다 그러면 64,000원, 65,000원 요 정도 넘어올 때 그때 보시라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리고 빵셔틀을 이제 오픈을 해드렸는데 오늘 실시간 현황에 떴었던 거는 오토엔이었어요. 장중에 9시 24분에 떴고요. 이게 지금 훈련소 유료방에서는 텔레그램을 따로 들여서 9시 24분에 푸시가 나가요. 그래야 정확하게 타이밍을 딱 잡고서 매수를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종목이 좀 많았었는데 종목 수를 줄이고 좀 성공률을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면 그냥 바로 매수하시면 된다. 이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요거 외부로 보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고 계시다가 여기 뜨면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고 텔레그램으로 보시는 분들은 푸시가 딱 오면은 그냥 바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기 이제 난손절 이렇게 돼서 전저점 난손절이라고 하면 이제 전저점이에요. 그래서 뭐 5일선 아니면 11선 이렇게 이평선으로 손질을 잡아드릴 때는 거기서 자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저점에서 자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오토엔 같은 경우 전저점이다 그럼 여기가 전저점이니까 여기다가 스탑 잡고 장 초반에 들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아침에 9시 24분 정도에 포착이 됐는데 9시 24분이면 대충 어디쯤이죠? 한 여기쯤? 여기쯤 잡힌 거네요. 여기쯤에 잡혀서 이만큼 올랐습니다. 뭐 장 막판까지 해가지고 이제 9%로 밀린 거고 오늘 장 중에는 19%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단타 치시기에는 이런 게 괜찮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토엔이 그럼 왜 올랐냐? 리포트를 좀 네이버를 보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현대자동차가 13%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뭐 리포트를 보시겠다 그러면은 요거 세 번째 거 컨센서스 요거 눌러보시면 뭐 최근에 리포트는 없어요. 물론 한경 컨센서스에 다 있진 않죠. 유료 리포트는 안 올라오니까. 그리고 오늘 왜 올랐는가? 예, 그런 거 보실 때 이제 구글 요거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토에는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겠다. 예,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주가가 좀 올랐다. 자, 그리고는 나중에 곁다리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컨텐츠기는 한데 지금 그 리포트를 보실 때 재무 상태를 보실 때요. 요 재무 상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증권사에서 이거 표시되는 거. 요 내용은
FN 가이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FN 가이드는 어떻게 뜨느냐? 그래서 가끔 보면 요 내용과 FN 가이드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추이를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FN 가이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다. 자, 근데 FN 가이드에 들어가서 저 데이터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FN 가이드는 이제 자체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님들이 가격을 제시를 해주는 것을 총 합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스크린샷을 보니까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 최근 3개월 가격이었죠. 최근 3개월 가격에다가 FN 가이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해서 저 컨센서스 향후 이 정도의 재무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치가 나오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써 있거든요. 추정치라고 어디 써 있던데. 컨센서스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행한 추정치의 평균이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자체 가지고 있는 이제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님들이 이제 작성한 목표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가를 평균치를 내 가지고 작성을 한다. 그래서 여튼 둘 간에 좀 차이가 또 있으니까 데이터를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HTS에서는 참고만 한다. FN 가이드를 위주로 본다. 그리고 네이버와 비교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추정치는 근접하게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실적 발표가 났는데도 좀 틀린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추정치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는 데는 어쨌든 두 명의 책사가 여러분에게 어드바이스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두 명의 책사에게 꼭 물어보고 하시라. FN 가이드랑 네이버랑 둘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4개를 붙여놨습니다. FN 가이드도 하나 더 붙일까 싶어요. 원래는 있었다가 뺐는데 있었다가 네이버로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FN 가이드 데이터도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걸 제외하고 스윙 거래하기 좋은 종목들도 여기다가 같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K카도 여기 탄탄 한번 눌러보시고, 오늘은 음봉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표시가 안 뜬 거예요. 실시간에 안 뜬 거고, 파워넷도 오늘은 뭐 장중에는 13%까지 올랐었는데 일단 포착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앱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서 여기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아직 여기는 안 떴고요. 그리고 신테카바이오. 어쨌든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다음 번씩은 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가격이 양봉이다. 그러면 그냥 대충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다.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오늘 양봉인데 내일 양봉 뜨면 그냥 바로 매수하셔도 상관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관 외인 수급 추적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 이제 포착일 종가, 기관이랑 외인이 얼마나 많이 샀느냐를 추적해 놓은 거고, 요거는 거래량 많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차트 괜찮은 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추적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두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보시면 된다. 제이 콘텐츠 같은 경우 저희가 포착한 가격에 대비해서는 12% 올랐는데 이제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은 더 가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삼만네트웍스도 오늘 장중에 6%대까지 올라가면서 토탈 한 16%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거라 요거는 일단 종료 처리할 예정이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올라간 게 아직 한 3%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매수하기가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OCI도 인재 포착해 놓은 가격 그대로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괜찮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고, 특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독일도 신재생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군비를 좀 확산시키겠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이제 군비 확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무기 팔 수 있는 거 방산 관련주들과 신재생 에너지가 우크라이나 사태 종료 때까지는 같이 좀 영향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일정도 여기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일은 쉬고요.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개봉해요, 내일. 내용 보니까 최민식님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제 북한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탈북을 한 천재적인 수학자가 학교에서 그 경비를 하다가 생기는 그런 이제 일들, 학생을 가르쳐 주면서 생기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고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이제 9일이죠. 4차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워낙 첨예한 상황이라 이제 우크라이나도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제공권을 좀 확보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상은 지금 거의 전 국민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싸우고 나서 이제 협상을 동등한 상황에서 가져가겠다. 동부도 뺏기지 않겠다.
그리고 크림반도도 다시 협상하자. 그리고 즉시 철군해라. 이런 것들을 조건을 내세우기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십자형 캔들이 나온 상황이라서 어느 자리든지 간에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 방향 전환의 신호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인데 종목별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요런 거랑 같은 얘기예요.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결국 음봉이라는 것은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 양봉이라는 것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십자형 캔들이라는 것은 내리는 힘과 오르는 힘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리던 힘이 멈춘다라는 것, 단기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바닥권을 단기로 그려내고 있다,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형 캔들 이후에 십자형 캔들 나왔을 때는 어떻게 거래를 하셔야 되냐? 그 십자형 캔들이 나와 있는 그 십자가 한가운데다가 평행선을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중에서 멈추고 힘이 팽팽해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십자형 캔들이 나오면 거래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십자형 캔들이 삼성생명도 오늘 생겼는데 물론 종목별로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업종종합 차트가 십자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랑 지금 비슷한 그림이 십자형 캔들이 나왔던 게 지금 요런 데도 있었죠. 내려가다가 한번 멈춰요. 그래서 살짝 오르다가 다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만약에 십자형 캔들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 그럼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2600선이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십자형 캔들이 있고 나서 한 번 더 밀리지만 한 번 더 밀린 이후에 요거 넘어갔을 때부터 다시 이제 반등이 시작하거든요. 그것처럼 십자형 캔들은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위쪽에서 십자형 캔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그 중심으로 더 이상 돌파를 하지 못하면 거기서 밀려요. 그래서 기준봉이다, 그걸 기준으로 보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만약에 내일 모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발생을 한다 그러면 2600선이 자연스럽게 이탈될 거기 때문에 십자형 캔들의 종가에다가 대충 선 그려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요거를 제가 지수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뿐 아니라 종목이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밑으로 쭉 내리다가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유진기업 나왔는데, 자, 유진기업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십자형 캔들이 있었던 구간에다가 선을 그리셔도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거죠. 지금 아래쪽에서 십자형 캔들 나오고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얘는 올라간 케이스잖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뭐 이런 거 뭐 고려시멘트 뭐 이런 거라면 이런 데도 지금 십자형 캔들 요런 데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스탑을 길게 잡겠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십자형 캔들 여기다가 스탑 거시고 대응하시라. 스탑이라도 걸어 놓던지 아니면 그 가격이 이탈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던지. 그래서 지금 요거 초록뱀 미디어 요것도 최근에 있었던 십자형 캔들 요런 데 있죠. 아니면 요런 데도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이 위잖아요. 그래서 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십자형 캔들 요런 데를 스탑으로 걸어 놓으시라. 혹시라도 이걸 깨지면 좀 비중 줄이고, 만약에 안 깨져? 그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종목별로 오늘과 내일과 이제 이틀간 시간이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래량 혹은 십자형 캔들 요런 게 어디쯤에 있었고 거기가 깨지면 얼만큼 비중을 줄이겠다. 스탑로스 걸 때도 100%를 팔겠다 이게 아니라 뭐 30%만 팔겠다, 20%만 팔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탑을 조금이라도 좀 세팅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옵션 만기가 지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질질 끌어왔었던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도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리스크라면 이제 다다음 주에 있는 FOMC 그냥 그 정도 하나만 남은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약재잖아요. 이게 이제 더 장기화돼서 더 밀릴 수 있지만 그것을 또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많이 밀렸음에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이 정도는 선방한 거죠, 솔직히. 추가적으로 많이 내릴 줄 알았는데 이 정도에서 멈췄다라는 얘기는 약간 자존심 상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팔 걸 다 팔았다.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도 없다. 공매도를 할래도 와 이거 너무 많이 내려서 공매도를 칠 수도 없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PER이 10배 이하로 되는 것이 아주 그냥 수두룩 빽빽하죠.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뭐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뭐 굉장히 싸고, 파운드리 뭐 지금 이제 8위 12? 12 할 것이냐, 생산량을 보면 8인치 8이냐 지금 7이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원체 그런 기업들보다도 시가총액도 굉장히 저렴하고 쌉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싸고 다 싸요. 이제 외국에서 얼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느냐 그런 변수가 좀 생기면 여기부터 또 다시 한 반등 나올 테니까 그동안 좀 힘드셨을 테지만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물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다 어떻게 다 잘라버려요. 좀 기다렸다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 거기서 좀 비중 축소하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드 투어 얘기를 좀 하면 아까 뭐 눈높이에서 얘기한 내용을 그냥 같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드 투어가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모드 투어 얘기한 걸 잠깐 보자면 아까 노랑 풍선 얘기도 잠깐 하시더라고요. 모드 투어가 이렇게까지 밀릴 상황은 아닌데 모드 투어를 잠깐 한번 볼까요? 모드 투어가 오늘 18%로 종가 끝났고 마이너스 27% 사실상 하한가까지 갔어요. 특별한 뉴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뭐 배경이 전후 사정 없이 그냥 주가가 밀린 상황이니까 거래량도 많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아무리 뒤져도 없고 근데 그나마 뉴스 있는 것이 관리 종목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관리 종목으로 가려면 개별 종목에 그러니까 개별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이 30억이 안 됐을 때를 가정하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가 어쨌든 여기서는 매출액이 좀 더 많잖아요. 근데 뭐 개별로 보자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연결로 보면은 이거는 뭐 법인세 차감 전 사업 이익이긴 하지만 뭐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흑자 전환이거든요. 영업 이익이 더 중요하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연속 적자예요. 2020년 적자, 2021년 적자 거기까지만 왔고 22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개별 기준으로 보자면 모두 노란풍선이랑 아까 비교하시는 내용도 있었는데 노란풍선이랑은 비할 바가 아니죠. 노란풍선은 지금 연속 적자 규모도 굉장히 크고 지금 이제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3년 연속 저점 여긴 확정이에요. 분기까지 보자면. 그래서 뭐 뜬금없이 모두 투어 때문에 노랑 풍선이 내렸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랑 풍선은 가능성이 높고 모두 투어는 아직 모른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노랑 풍선을 가지고 계신 분에겐 죄송하지만 자, 여튼 그런 상황에서 모두 투어가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게 몰디브 사이판 허니문 기획전을 오픈했어요. 이걸 판단 얘기는 매출이 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오늘 기사예요. 그리고 1,500명을 보냈다. 사이판 여행객 송출 1위입니다. 모두 투어가 원래 1등, 2등 하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 아니 개별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을 보면은 1분기 거는 한 6억 6천, 2분기 거는 8억 7천, 그리고 3분기 거는 7억 7천 이렇게 합산 대충 해보면 4분기는 한 7억만 넘으면 되는데 3분기랑 비슷하게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더구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줄었을까? 아니면은 오미크론이 이제 감기 수준이라고 하니까 늘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주가는 이미 관리 종목에 갔다 왔어요, 지금. 이미. 마치 그냥 오늘 공시가 나온 상황이에요. 모두 투어 저희 모두 투어인데요. 관리 종목 됐어요라고 공시 나온 것처럼 내려갔어요. 그거 하한가를 찍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확실하게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가치투자클럽 텔레그램에도 올라왔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다들 까먹으신 것 같은데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재개된 트래블 버블 영향으로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매출액 세전 손실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래블 버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놀러 가느라고 정신없는 막 예약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갑자기 매출이 늘고 있는데 4분기에는 7억도 못했을까? 그러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 사측에서는 빠른 대응을 오늘 내일로 준비 중이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 투어 입장에서도 아닌데요? 저희 7억은 했는데요? 이제 이런 발표를 빨리 할 수 있으니 좀 기다려 보시라. 근데 이제 뭐 발표가 관리 종목인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미 얻어 맞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맞더라고 하더라도 옆으로 갈 거고 아닌데요? 그럼 급등으로 가겠죠.
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훈련소에서는 29,900원 넘어가면 하시라. 이거 거래량 위해서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업데이트를 해야죠. 이 거래량 아래쪽 여기 있는데. 이거 사실 지금 사도 돼. 지금 사서 18,800원 스탑 잡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뭐 모두터 좀 반응 혹은 뭐 양봉 떴으면 바로 매수해가지고 18,700, 2% 잡는데? 2% 정도 잡고 위로 한 10% 열려 있을 텐데. 기술적 반등은 나와도 10%인데. 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뭐 우드투어가 관리 종목으로 간다? 그렇더라도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요기 어디께쯤에서 머물다가 그럼 뭐 관리 종목 간다고 상장 폐지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2021년에 흑자 전환을 혹시라도 성공시킨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하락은 끝난 거지. 이렇게 또 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뭐 우드투어 쪽에서 관련 리포트가 막 나오고 매출이 막 급등할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기대 희망회로가 나온 그런 건 아직은 없어요. 예. 여튼 모두또를 현재 가지고 계신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대기. 그리고 만약에 단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거래량 많았었던 저점 손절 잡고 짧게 들어가는 거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노랑 풍선을 가지고 있다? 그럼 조금 긴장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관리 종목이 진짜 코앞이니까.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 정도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튼 내일 대선이니까 저기 선거 잘 하고 오시고요. 이제 부디 저기 가족이고 형제들이고 친구들이라고 안 싸우셨으면 좋겠고요. 정치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제발 싸우지 마시고 주변에서도 아주 그냥 정치 가지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아주 그냥 난리야. 그래서 그거는 싸우지 마시고 만약에 내일 이제 선거가 끝나더라도 선거 끝났으면 대통합하는 겁니다. 그래 인정한다. 승복하고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뭐 그게 중요해요. 하나 된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그래서 다 같이 힘내서 경제 살리고 민생 경제 살리고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남자 여자 뭐 노인과 뭐 젊은이 그리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뭐 부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하나 됩시다. 내일 선거 잘 하고 오십시오. 마치겠습니다.